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털어막고 그리고 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조 원짜리 국책사업, 영남권 신공항이죠. 그 국책사업을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영남을 분열시키고 또 보수를 갈라치게 하고 그런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을 다시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쳐내기 위해서 이래도 안 물러나? 이런 형태로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감찰을 하도록 망신 주기, 또 아마 직무 정지를 시키려는 수순이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일단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부산시장 선거에 활용하려는 그 전략, 그 시나리오에 맞추느라고 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있었죠.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이게 4년 전에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뭐 해보라 이렇게 해서 김해 그 신공항에 대해서 검증위원회, 민간인들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검증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또 심지어 급박을 했다. 그런 정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증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톡을 보시면은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우린 덜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 자, 검증위원들이 우린 덜러리만 썼고 정부가 다 짜맞춰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키고 가덕도,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10조 원짜리 지어주는 걸로 다 짜놓고 우리는 그냥 덜러리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전체 21명의 검증위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부산과 연관성이 없는 이 특정 지역, 또 대구와도 연관성이 없는 그런 핵심위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견, 다른 의견이 생길래야 생길 것도 없었다. 자료도 없이 그냥 덜러리 썼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료 요청해도 안 줘서 검증을 못했다. 여당의 가득도 띄우기 어이가 없다. 교수 출신 한 검증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검증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여건의 답정로, 답은 정해져 있다. 그 전략에 덜러리를 쓴 기분이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취재를 했습니다. 신공항 검증위원 일부 부울경 TF에서 강한 압박, 두려움 느꼈다. 얼마나 압박을 심하게 했으면 두려움을 느꼈다. 검증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덜러리 세우고 급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 부울경 TF라는 것은 김해 신공항 TF인데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장 오거돈, 울산시장 송철호, 경남지사 김경수, 이 사람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거기서 강한 압박을 했다. 외압이 거세서 일부 위원은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제성 검토는 아예 빠져서 편향이 불가피했다. 자, 이런 식으로 덜러리를 세우고 압박을 해서 가덕도 카드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여권에서 써먹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입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절묘한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이 오늘 한국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논란이 일었는데 뭐 부산 집값 기름 부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가덕도 카드가 여권의 꽃놀이패인 3가지 이유,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단체장들 합의 뭐 뒤집어 버리고, 뭐 프랑스 전문기관의 실사 내용도 백지화 시켜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문정권 입장에서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3가지 꽃놀이패. 첫 번째, 보수 야권을 분열시켜버렸다. 그렇죠. 야권의 PK, TK 의원들 사이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의원들 사이에 지금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이 분열된 거죠. 또 심지어 김종인과
주호영도 의견에 다릅니다. 김종인은 이 뭐 가덕도 신공항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서로 보수 야권을 분열을 시켰죠. 그 다음에 수도권은 무풍, 수도권에 아무 영향도 없다. 서울 시장 보궐선거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중앙 언론에서는. 중앙 언론이 아니고 이 중앙 정치권에서는. 자, 수도권 무풍, 그 다음에 권력 성추행 물타기. 권력 성추행 물타기. 그렇죠.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생긴 건데, 권력형 성추행이죠. 그것을 다 물타기 해버렸다. 가덕도가 그런 말들은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원래 이렇게 되면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수가 없도록 당헌에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억지로 후보를 내면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10조 원짜리 국책 사업 가지고 그 성추행 그거를 덮어버리는. 자,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런 정권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진보 성향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조차도 지역 갈등, 영남 갈라치기를 우려를 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사면입니다. 신공항 후폭풍, 두 쪽 난 영남, 정치권 셈법의 지역 갈등. 자, 문재인 정권, 그전에 노무현 정권 계속 지역주의 극복 뭐 이렇게 막 외쳤지만은 결국은 본인들이 정권 유지하고 선거 이기고 살해는 권력 수사 막고 하기 위해서 지역을 쪼개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영남을 갈라치기 하고 보수를 또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대구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부산권의 민주당 또 국민의힘까지, 부산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함께 맞서면서 영남 내전 양상이다. 영남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내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연일 반발을 하니까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맹폭을 한다. 국민의힘 내부 전선도 엇갈렸다. 자, 이런 국민 갈라치기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데, 일단 이것이 이 정권 차원에서 보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 신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일보 3면을 보시면은, 부산일보 이젠 가덕 신공항이다.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관문공항 이제야 바로잡은 것이다. 자, TK 쪽에서 반발을 하니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제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부산 쪽 언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낙인 찍기. 그리고 대구 경북 5개 시도 합의 먼저 깨놓고 합의 지키라 어깨 부르고 있다. 김해 신공항 결정 당시에 공식 반대를 해놓고 용역 결과 따르겠다. 이렇게 합의 파기를 했다. 대구 경북이 먼저 파기를 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설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진실 제대로 알고 억지 부리고 있나. 자, 부산일보 사설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영남권 갈라치기가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지역이나 다 애양심이 있습니다. 언론도 지역 언론도 지역 민심에 따라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냐 아니면 지역 애양심이냐 이 갈림길에 항상 서게 되는데, 이 지역 언론이 지금은 어쨌든 지역민들의 양쪽이 대규모 10조 원짜리 공항 문제니까 양쪽 지역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권력이 나쁜 거죠. 정치 논리 아닌 역사적 신뢰에 따른 것인데 수도권과 TK가 근거 없는 반발을 한다. 유감스럽다. 뭐 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 경북 시도민 김해 신공항 번복 승복 못한다. 대구시의 신공항 특위 규탄. 이런 기사들 영남일보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대구에서도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 정치가 경제 논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홍일학 대구 부시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홍일학 부시장도 국토부 사과하라. 그 다음에 경북 상공인들도 분노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걱정은 그런 이 기대, 부산 가덕도의 이 신공항을 건설해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이런 기대만 잔뜩 갖게 하고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계속 이것은 일종의 허구처럼 됐습니다.
실제로 공항은 지어지지 않으면서 뭐 밀항이냐 가덕도냐 김해 확장이냐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막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후년 대선 국면에서 가덕도 문제 다시 논란이 될 거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는 영남권 주민들이죠. 그래서 이 가덕도 카드가 뭐 꽃놀이패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최대 악수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막장 국정운영 이것뿐이 아니죠. 임기 말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털어막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대신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발족을 시켜서 그 고위층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또 임기 말에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검찰에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에 넘겨서 공수처는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갈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쫓아내기, 하나는 공수처 발족, 이 두 갈래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톡을 보시고 조실보 오면도 윤석열 직무 배제를 하기 위해서 감찰을 하는, 평검사를 보내서 감찰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이드톡을 보시면 추미애 초유의 대면 감찰로 윤석열 사퇴 압박,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것을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일단 감찰이 들어가면은 직무 배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 배제는 곧 이 사퇴를 시키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죠. 법무부 평검사 2명 대검찰청 방문을 해서 오늘 조사한다 서로 들고 그 윤석열 면담을 요구했다. 평검사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일단 거부하고 불법 감찰에 불응한다 이런 입장인데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물러나라고 종용하는 거다. 자, 이런 분석 기사고요. 조선일보 오면도 각본 짠 듯 한 달 새 1사 천리 감찰, 윤석열 직무 배제 가능성, 직무 배제 그리고 사퇴를 위한 지금 수순에 돌입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그걸로 같이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반퇴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찰관실 평검사가 비서관에 총장실 비서관에 전화를 해서 총장 바꿔달라 상사의 지시다 이렇게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못 견디게 만들어서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을 이 검찰총장은 물러나게 하고 뜻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을 해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명을 추천을 해서 일종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법까지 바꿔버리겠다. 아예 법을 바꿔서 우리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하겠다. 이것입니다. 즉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 임명 강행할 듯.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공수처장 그까지 법 바꾸면 되지. 우리가 절대 다수당인데 여기서 법을 바꿔서 공수처장을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막장 국정 운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 중에서 간판 주자를 내세워서 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여론조사 중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있죠. 가상대결,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낙연의 가상대결에서 윤석열이 경쟁력이 있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음모가 있었다는 그 여론조사에 음모가 있었다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3면에 나왔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머쓱해진 여론조사 제3후보론 띄울 의도 있나?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재명, 이낙연이 윤석열과 지금 막상막하 승부를 벌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두 사람 다 안 된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면서 다른 제3의 후보, 민주당 제3의 후보, 친문 쪽이겠죠. 김경수,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김경수든 유시민이든 누구든 친문 쪽에서 이 두 사람을 제치고 후보를 띄우기 위한 의도된 여론조사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조사를 한 곳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인데 이 회사 설립자가
지난번 4.15 총선 때 민주당 선거 전략을 총괄했던 이건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을 거쳤죠.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건형 전 위원장이 세운 회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가정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사람 윤석열을 야권 후보로 놓고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하는 건 통상적이지도 않고 너무 빠르다. 논란이 뻔한 여론조사를 왜 총대를 메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